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2월 18일 제 138회 토요 마음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3분 명상 가능하시면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우리 모임 열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드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금 자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자비 마중물 자비 문구 했죠. 마중물 자비 문구. 이제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이게 좀 충분치 않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또 잘 모르고 하신 분도 있고 마중물 자비 문구는 자비 기원은 뭐 넓게 보면 자비 기원이긴 하지만 이건 자비 기원이라기보다는 이해를 가져오는 어떤 이해, 뭐에 대한 이해냐, 인간의 어, 기본 인간의 기본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 문구, 자비 기원이죠.
건평행성하는 건평행성. 요즘은 가능하다면은 감유까지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자비기원만 꾸준히 해도 좋죠. 마음이 따뜻해지고 열리니까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마음을 넓힌다는 면에서 왜 이해를 하냐면은 자비에서의 핵심은 연결이거든요. 연결이 되어야, 돼야 그 나하고 너하고 사이에 이 자비가 흐를 수 있는 거죠. 혹은 나한테서 나에게로 할 수도 있죠. 혹은 나에게서 나한테 갈 수도 있죠. 이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중물 자비 문구는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행복하세요. 이렇게 기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해예요, 이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마중물 자비 문구에서 의도하는 것은 그렇게 자비를 기원해 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해하라는 거죠, 이해. 아,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그렇지. 저 사람도 나처럼. 혹은 누굴 떠올리게 되면 뭐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지. 이렇게 이해입니다, 이해. 이 이해를 해야 열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막혀 있거든요. 이 막힌 거를 열기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해. 아,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러니까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보내려고 하면은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저 사람 나처럼 행복하기 바란다. 뭐 근데 그게 뭐 진심이 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죠. 괜히 또 자기 내면하고 좀 상치돼 가지고. 그래서 이해입니다. 그냥 가만히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지. 음,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비 기원으로 가는 거죠. 마중물을 자꾸 붓다 보면 자비 기원이 쉬워지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꾸준히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이미 벌써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할 때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저 사람 행복하면 좋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그때 자비 기원이 되는 거죠. 진심으로. 저 사람 그때 건강하면 좋겠다. 저 커플이 예쁘게 사랑하면 좋겠네. 저 아이가 건강하게 크면 좋겠다. 저 할머니가 좀 건강하시기를, 마음이 평화로우시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혹은 여러분이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나러 간다든지 혹은 무슨 직장에 면접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좀 어려운 시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든지 그럴 때도 가시기 전에 혹은 가시면서 그분들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그분들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서워하는 눈으로 좀 어려워하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저 면접관 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만날 면접관들도 결국 그 사람들도 사람이죠. 그 사람들도 결국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어떤 그런 공감대, 어떤 이거야말로 어찌 보면 인간의 또 그 음, 보편적 인간 실존이라고 할까요? 조금
이거야말로 어찌 보면 인간의 보편적 인간 실존이죠. 여기서 보편적 인간 실존 그럴 때는 물론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근데 그것은 또 나만 겪는 건 아니죠. 누구나. 때로는 어느 장면에서는 어느 시간대는 내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또 지금 시간대에는 누군가 또 고통받고 있고 이게 그때그때 다르고 우리가 또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게 늘 돌아가잖아요. 사이클처럼. 그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내가 힘들 때도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때그때 다르지만 힘든 것은 음, 사실이구나. 진실이구나. 그걸 이제 깊이 이해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그 자신의 고통에 너무 빠져 있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얽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우리 인간은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생명이 그렇죠. 모든 생명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깊은 이해, 이해죠. 이 이해가 될 때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에 쉰다도 좋고 명상에 쉰다도 좋고 마음 챙김에 본다도 좋지만 이 긍정심리에 쓴다. 우리 욕구와 생각을 쓰는 수행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우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쓰는, 잘 쓴다의 긍정 심리 수행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자비의 욕구, 자비의 동기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인지적인 작업, 인지적인 이해가 될 때 그 동기가 더 확실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중물 자비 문구는 이해를 도와줍니다.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뭐 고향이 어디든 인종이 어떻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국적이 무엇이든 외모가 어떻든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거에 대한 깊은 이해예요, 이해. 그 이해가 될 때 진정성 있게 연결이 되면서 진정성 있게 자비의 기원, 정말 건강하길 바란다. 마음이 평화롭길 바라고 늘 행복하기 바라고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지혜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걸 하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내가 또 유머 있기를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이렇게 또 같이 연결하면 더욱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이 마중물 잡이 문구로 이거는 기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 이해를 충분히 하시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비 기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행까지 자비행 행동으로까지 가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 번 더 이 마중물 자비 문구 수행을 하자고 했는데 혹시 좀 새롭게 경험하신 것이 있거나 질문 있으면 한번 볼까요? 한번 일단 1분 정도 채팅창에 한번 그 일주일 동안의 수행의 소감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글이 올라오는군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그러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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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좋은 일입니다. 음,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트리거 역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시고 계시죠? 뭐, 이제 쓰시는데 방해될까 봐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보면 그 분노, 화가 누그러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일로 뭐 진짜 화내될 때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면은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역효과 나는 분노, 화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누그러뜨리게 되는 그런 화가 누그러지는 경험, 네, 긍정이님 고맙습니다. 네, 또 비난을 안 하게 되는 거, 비난을 덜 하게 되는 거, 네, 활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님은 지난번에 어떤 조금 뭐 마음 아픈 사연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그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 이런 마중물 자비 문구 하시면서 좀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구나.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마음 공부만 하면은 뭐 세상이 좋아지겠어. 사람이 실제로 좋아져야지. 뭐 그러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일단 바라보는 눈을 바꾸면 이게 서로 상호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눈빛, 내가 바라보는 얼굴 표정이 상대방에게 가죠. 그럼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유발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믿는 나의 마음이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죠. 내가 저 사람을 뭐 말하자면 좀 마뜩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쁜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면 내 표정이 그 사람한테 곱게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누구나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나를 향해서 고운 얼굴, 미소 띈 얼굴, 고운 말, 상냥한 말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무뚝뚝하거나 심지어 뭐 인상 쓰는 얼굴을 나한테 보여주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웃는 얼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비 문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바뀌니까 여러분 눈빛이 바뀌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바뀌고 그러면 그 사람도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볼 거 아니에요.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비로운 표정, 언행,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그것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도서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바울님도 그 말을 할 때 벌써 자비행으로 가셨네. 자비행까지. 그러니까 이런 내 마음이 자비로워지는
상냥해지는, 뭐 자비라는 말이 너무 조금 고답적이고 어렵게 느껴지면 뭐 친절이란 말도 좋죠. 사실 친절한 거죠. 나에게 친절하고 너에게 친절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말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은 좋은 말을 쓰게 되더라.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마음이 불편해질 때 이 마중물 자비 문구를 반복하기만 해도 좀 불편한 마음이 누그러지셨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피님도 이 마중물 자비 문구 하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자신이 하고 있었는지, 많이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다는 거.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 내가 평소에 어떤 걸 하는지 진짜 알 수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회적 비교를 많이 하고 있었구나라든지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어떤 분들은 자기자비가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자기자비, 타인자비, 타인자기자비 이런 거 할 때 공간자비도 지난번 했습니다만 그 자기자비가 안 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 마중물 자비 문구에서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하다 보면 나처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득 나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말로 하면 좀 웃기죠.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근데 그게 문득 좀 깊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도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결국 나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결국 나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거고, 행복하기, 근데 내가 모든 게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내가 나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다니. 결국 나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면 좀 우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고, 나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깊게 느끼게 되면 좀 자기자비도 진정성 있게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활장님, 아직은 이제 저항감이 있기도 하고요. 네,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박 선생님, 대인관계 스트레스 덜 받게 된다. 그러시죠.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있게 되었는데 자비 문구를 마음속으로 외우면서 갈등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된 것 같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 선생님, 그러니까 그 자비 기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 마중물 자비 문구를 하다 보면 음, 자연스럽게 자비 문구 연결되는 거. 어, 음, 점차 따뜻한 내가 돼가는 거죠. 네, 네. 또 다니엘님, 네, 전 간단하지만 그 마중물 자비 문구가 네, 트리거 역할을 한다는 거, 네, 좋은 말씀입니다. 라떼님, 음, 아이에 대한 라떼님은 아이에 대한 그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많고 걱정이 좀 있으셨죠? 음, 네, 음, 아이에 대해서도 자비를 보내주세요. 걱정하실 시간에, 걱정하고 불안할 시간에 자비를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에서 네, 주로 이런 자비 문구 그 떠오르셨군요. 언제나요? 꼭 그분뿐만 아니라 직장뿐만 아니라 또 모든 가까운 가족을 빼놓을 수는 없죠. 네, 당연히 포함되죠. 네, 또 늘그레님, 네, 화를 내다가 아차 마중물 좋은 문구,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푸르미님, 음,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 고통 속에서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며 살았나 봐요. 너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면 따뜻해지기도 하지만 새삼 내가 고통이 없기를 바랬구나. 아, 네, 그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소외시키고 살아온 느낌이 들었어요. 아, 지금 뭐 푸르미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에 대한 통찰도 하게 되는 거. 네, 고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오 선생님, 저녁에 다음날 만날 사람 떠올리며 생각하는 습관이 마음을 다독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전날 혹은 그날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어떤 이런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좋지요.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요. 아, 라떼님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 사람도 나처럼은 아니지만 나처럼의 중점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하나의 팁이네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처럼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방점을 찍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마음이 진정성이 생기시나 봐요. 네. 또 난나님, 욱하고 화나는 음, 상황에 바로 생각나진 않았지만 조금 지나서 자비문구를 계속하다 보니 제 마음이 평정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거나 상대에 대한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내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측은지심까지는 좀 더 수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게 조금 지나서 본 거 아주 훌륭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전에는 한참 있다 떠올랐을 텐데 곧바로 떠올랐잖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게 점점 빨라져요. 그럼 막 올라오려고 할 때 느껴져요. 올라오려고 할 때. 네, 이게 점점 빨라집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인 선생님. 며칠 전 새벽 일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골목길로는 택배차가 들어올 수가 없도록 바리케이트 쳐놓았는데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들어오려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죠 했더니 생수라서요. 다른 때 같으면 안 된다 했을 텐데 마중물 잡이 문구를 생각하며 예 들어가세요 하면서 바리케이트를 치워줬습니다. 사실 원칙을 어긴 건데 잘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원칙도 결국 사람이 잘 살자고 하는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 어떤 때 원칙을 결국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갈등도 많이 생기잖아요. 개인 간의 갈등도 많고 특히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분들 중에 그 모든 게 못마땅하죠. 바른 눈으로만 보니까 그런 분들은 따뜻한 눈이 필요해요. 따뜻한 눈. 바른 눈만 갖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자비와 지혜 이게 좀 함께 가야 되고 바른 눈으로만은 안 되고 따뜻한 눈도 함께 돼야죠. 사실 뭐 개인 간뿐만 아니라 국가 간은 마찬가지잖아요. 그 많은 지구 역사를 보게 되면 다 바른 것을 위해서 바른 것을 명분으로 나온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종교 옛날에 그 종교 전쟁도 그랬고요. 지금도 뭐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자기들 나름대로는 바름을 위해서 자기들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건 자기 목숨 바치는 거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양날의 칼이죠. 네. 그래서 바른 이해가 있지 않으면 믿음이란 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초점인데 어떤 어디 무슨 경전에 나와 있는 문구 뭐 이런 거에 집착해 가지고 한다면 결국은 그 경전의 말씀을 하신 분의 뜻을 저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별빛님, 타인의 말을 들을 때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경향이 줄어든다. 네, 훌륭합니다. 마음 챙김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 좋은데요. 이게 자비가 될 때 오히려 그게 잘 돼요.
실제로는 판단하면서 보기만 하면 뭐해. 나는 판단하는 마음을 보고 있어. 보면 뭐해. 여전히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자비 수행을 하게 되면 곧바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게 되니까요. 훌륭하지요. 훌륭합니다. 별빛님은 또 유튜브에 댓글도 상당히 통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쓰셨어요. 유튜브에 다 똑같으면서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한 건 나의 허상이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거 대단한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아요. 이게 다 내 허상이구나. 와, 이거는 이따가 시간 나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대단합니다. 네. 또 김 선생님, 집사람과 사소한 말다툼 하다가 문득 저 사람도 나처럼이 떠올라 멈추고 평상심으로 돌아왔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정말 인정받느냐? 저도 늘 조심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인정하고 이렇게 좀 존중하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뭐 밖에 나가서 뭐 대통령을 해도 장관을 해도 뭐 사장 회장을 하면 뭐 합니까? 집에서 와이프가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데 잘못 사는 인생 아닐까요? 밖에서는 뭐 대단해, 뭐 박사고 뭐 회장이고 뭐 돈도 뭐 엄청나고 뭐 사람들이 굽신굽신해. 근데 뭐 아내한테 존중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이게 잘 성공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김 선생님, 그 사모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들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관계에서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그렇지. 그거 이제 아까 다니엘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트리거. 딱 저 사람도 나처럼, 이제는 문장이 길 필요도 없어. 그게 이제 그 전체적인 심상이 있잖아요. 그게 딱 이 마중물 그 문구가 기본만 탁 떠올라도 이제 조심이 되는 거죠. 네, 훌륭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님은 이제 종종 이제 찾아와 주셔갖고 걷기도 하고 식사도 하는데 참 고맙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절대로 화를 내지 않겠다. 저는 이게 무슨 종교에 보게 되면 계를 지키잖아요. 계.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좀 인지적인 사람들은 무슨 계를 지키고 그래, 이해를 하고 바르게 살면 되지. 근데 계를 지키는 게 좀 무식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불교에서도 보면 사막이라고 그래서 계정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계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 특정한 종교의 의미는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좀 구체적인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님처럼 내가 딴 사람한테 몰라도 내가 아내에게는 내가 화내지 않겠다든지, 물론 이제 더 넓게 나는 화를 내지 않겠다. 이게 계예요. 그러니까 이 계가 수행에서 매우 중요해요. 내가 마음 챙김을 수행하든 자비를 수행하든 이 계를 지키겠다. 예를 들면 나는 절대 화를 내지 않겠어.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내가 푸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그렇다고 이제 화를 막 억누르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겠죠. 나 화를 그러니까 단지 걔만 지켜. 단지 걔만 지키는 사람들은 우라통 터져갖고 죽죠. 화병 나죠. 그게 아니라 나 다니엘님 같으면은 이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걔가 딱 기본이 나의 수행을 도와주는 거죠. 이 개라는 게 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면 그건 안 좋아요. 그거는 바른 개가 아니에요. 개정의 사막을 이렇게 하듯이 이 개가 딱 쓰게 되면 일단 내가 화를 일단 안 내는 거야. 물러서 막 지금 막 부글부글 하지만 물러서서 마음 챙김을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자비를 하든지 돌아보는 거죠. 일단은 화를 일단 안 내는 거야. 잠시 그래 알았어. 그래?
알겠어. 잠시 뭐 나와서 아파트 한 바퀴를 돌든지. 일단 그 자리를 떠나서.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배운 그 모든 기법을 동원해 보는 거죠. 명상 기법이든 마음 챙긴 기법이든 자비 기법이든 웰빙 인지든 웰빙 행동이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그 수행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가 도와주는 거예요. 개가. 절대 화를 내진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개라는 게 어찌 보면 뭐 수준이 좀 낮은 수행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수행을 깊게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이 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뭐를 어떻게 꼭 하나 지키겠다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적어도 예를 들면 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혹은 내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버럭하지 않으리라. 뭐 하나라도 내가 뭐 다른 데서는 몰라도 내가 적어도 내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만은 내가 버럭하지 않겠다. 그거를 꽉 계를 세워놓으면 일단은 뭐 그것만 하면은 그 속병 납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은 그거를 지키고 피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마음 공부의 그 기술을 이제 동원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네, 다니엘님, 네, 그래서 이걸 또 트리거로 또 사용하시고 좋습니다. 네, 문 선생님, 너그럽고 관대해지기 위해 마중물 잡이문구를 버릇처럼, 네, 버릇처럼 네, 노른입에 연불하듯이요. 좋습니다. 네, 긍정님이 또 공감해 주셨고, 니르님,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서 화를 덜 내서 좋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마음껏 미워할 수 없으니 저항감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그 미움이 고통이면서도 제겐 방패 같은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억지로 뭐 미워하면 안 되지라든지 화를 내면 안 되지 이것만 하게 되면 진짜 속병 나요. 그러나 내가 행위에 있어서 이 계를 하나 지키면 그 장면에서 일단 물러나서 공부하는 거죠. 뭐 많이 쓰는 거 제가 강조하는 것은 몰발의 4종 세트. 이걸 깊이 해보세요. 내가 뭘 바라길래 저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나지? 내가 뭘 바라길래 저 사람이 저런 행동, 저런 말을 하면 화가 올라오지? 내가 뭘 바라지? 나는 나에게 뭘 바래? 나는 저 사람에게 뭘 바래? 저 사람은 나에게 뭘 바라지? 저 사람은 스스로 뭘 바라는 사람이야? 기본은 그거겠죠.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그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하면 저 사람의 행동에 화가 났을 상황이었는데 어떤 땐 측은지심이 올라오지 않아요? 아마 몇몇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아, 저 인간도 행복하겠다고 하는 짓인데 저 인간도 고통이 없겠다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서 저러고 있는 건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몇몇 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저 사람이 잘 됐다는 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아이, 저 인간도 살겠다고 행복하고 싶다고 다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행동하니 저렇게 해서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받거나 사람들의 왕따를 당하고 그러니 아이, 참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는 아닙니다. 다만 기회를 통해서 딱 내 행동을 바로 잡고 그리고 이제 마음 공부로 들어가는 거죠. 뭘 바래가 또 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뭘 바래? 내가 뭘 바라길래 욕구 없으면 동기상태 이론, 동기상태 이론. 내 욕구가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고 고통도 없고 웰빙, 행복도 없다. 돌아보다 보면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면 이제 연결되죠.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서 연결이 되면 따뜻한 마음이 가요. 측은하게 이해되고 측은하게 연민이 느껴지면서 자비를 보낼 수 있게 되죠. 네. 아, 긍정이님,
저는 사모님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냐고요? 제가 받는 것만 말씀하니까, 네. 그러려고 합니다. 늘 그러지는 않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늘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에서는 또 마뜩하지 않죠. 이런 마음 사회에 여러 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날을 더 많이 쓰느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져요. 때로는 조금 못마땅해 하는 나도 인정해 줍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 내 속에 아내를 못마땅해 하는 부분도 있지. 그 마찬가지로 아내 마음속에도 나를 못마땅해 하는 그런 아내 나가 있지. 그거 인정해 줍니다. 그거 서로 편안해요. 그게 좋아요. 그게 좋습니다. 발장님도 아까 별빛님 얘기에 하신 말씀 같아요. 저도 제가 내 주장을 하고 나를 보호하면 타인이 나를 미워할 거라는 허상과 싸우고 있다고 느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얘기 있잖아요. 이성계가 농으로 어, 무학대사가 좀 살집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돼지처럼 보인다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이성계한테 무슨 뭐라 그랬었죠? 부처님처럼 보인다 그랬나? 아무튼 훌륭하게 보인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해서 오히려 이제 이성계를 뒤통수 친 거죠. 당신이 당신 눈이 돼지의 눈을 보니까 돼지로 보이는 거고 나는 당신을 훌륭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을 훌륭하게 보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심리학에서는 투사라 그러죠. 투사, 프로젝션. 결국은 내가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하지만 상당 부분이 내 안에 어떤 것이 투사됐다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숙고해보고 묵상해보고 이해해보고 이해하는 가운데 또 연결되고 나에 대한 통찰도 생기고 아까 별빛님처럼 이게 다 나의 허상이구나. 그림자구나. 바깥에 나타난 이런 것들이 결국 내 마음의 그림자구나. 이건 굉장한 통찰이죠. 네. 그 밑에 또 이게 있었군요. 활장님 이게 끝난 게 아니네. 업무를 팀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덜하고 업무 분장도 요구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처음이다 보니 혼자서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라, 쫓아가, 어, 네, 읽기 좀 힘듭니다. 내가 내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뭐 어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비난의 말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혹시 미움받을까 짐작으로 혼자서 두려움의 생각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와 좀 연결되는데요. 개를 지킨다는 거예요. 개하고 연결해서 이 개, 음, 이 개가 이제 분명한 경우도 있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지 않겠다. 알게 모르게. 근데 자기는 분명히 몰라. 아까 다니엘처럼 나는 화내지 않겠다. 이건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계를 세운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난 미움받지 않겠다. 그걸 계라고 해야 될지 욕구라고 해야 할지. 계도 하나의 욕구죠. 내가 뭐뭐 하겠다. 내 욕구를 세운 거죠. 계라고 하는 것은 내 욕구를 세운 거예요. 내 동기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다는 욕구, 건강한 욕구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지 않겠다. 이런 개 아닌 개, 욕구를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회피 욕구죠. 회피 동기.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바깥으로 보면은 굉장히 착한 분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그 사람은 아마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내 속은요. 내 속은 아니잖아.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는데
미움받고 싶지 않은 나도 있지만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또 다른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들이 사실은 억눌림을 당하고 있고 홀대를 당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나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밖에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자비, 자기 사랑이 중요한 거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거, 나에 대해서 자비롭고 친절할 수 있는 거 바탕이죠. 그래서 그 활장님 요즘 잘하고 계신 겁니다. 분명하게 이거는 이 일은 제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분담하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이잖아요. 요령 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냥 뭐 시쳇말로 하면 호구야, 호구. 그냥 뭐든지 던져주면 그냥 네 하고 다 해줘. 시쳇말로 호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자비한 겁니다. 나에게 무자비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겉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속으로는 사실은 자비롭게 아니라 무자비한 거죠. 겉으로 보면은 착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내면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무자비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상대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걸 아닐 수 있죠. 아니겠죠, 아마. 사랑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그런 그 고집스러운 아닌 고집스러운 욕구. 사실은 불건강한 욕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물론 활장님의 경우는 또 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활장님 말씀을 통해서 뭐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겠다 하고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자기자비 타인자비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무자비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자비로워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넘쳐서 타인에게로 가면 더 좋겠습니다. 네, 긍정이님, 돼지는 돼지, 부처님은 부처님. 네, 부처님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이라는 게 네,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상호작용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벌써 48분이 됐군요. 별빛님도 그 활장님하고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활장님 말씀 들을 때면 직장에서의 모습이 저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걸 느끼는데 저도 변하고 있고 활장님도 변하고 계시니 기쁩니다. 그죠? 그 별빛님 그럼 뭐 시간이 많이 안 남긴 했습니다만 좀 소감을 같이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동반 선생님들. 어, 저한테는 뭔가 세상이 두려운 사람이랑 두렵지 않은 사람 이분화돼 있었거든요. 그 두려운 음, 사람 중에서는 제일 최강으로 두려운 사람, 그다음에 덜 두려운 사람, 음, 뭐 조금 두려운 사람,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조금 많은 그 아픔의 시간들을 계속 극복해 나가려고 수행하다 보니 그게 다 제가 만들어낸 그 가상의 세계고, 음, 스스로가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지냈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음, 자비 수행하면서도,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을 뿐인데, 똑같을 뿐인데, 이렇게 계속 음, 가다 보니까, 예, 예. 회사 생활 속에서도 미움 받아도 어쩔 수 없고, 나를 싫어해도 어쩔 수 없고, 뭐 이렇게 어쩔 수 없고로 가더라고요. 네. 음, 그리고 좀 재밌는 그게 있었는데, 음, 그 거의 저희 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하는데 저는 아기를 제가 키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못 가서 여러 번 빠졌었는데 이제 그거를 말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 말을 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거는 나를 미워해도 어쩔 수 없다. 네, 뭐 이런 음, 거라서 그 장면에서 제가 너 참 많이 컸네 싶었습니다. 음. 네, 지금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머를 벌써 치시네요. 그죠? 그게 자기가 그 아이 때문에 같이 회식에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이해도 안 해주나 하고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렇게 아이 때문에 이렇게 회식 참가 못하면은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농으로 저 회식 못한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들도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요. 참 묘하게 그렇게 말해주면 왜 마음이 편하죠? 저 사람은 그냥 말없이 그냥 가버리면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도 우리처럼 같이 좀 어울리고 싶겠지. 어울리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저기 가야 되니 저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겠구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게 이제 인플라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웃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동료들이나 직장 상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성장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늘 두려움의 눈으로 결국은 구성주의, 응? 우리 구성주의. 결국 내가 구성하는 거잖아요. 내 세계는. 사실 어찌 보면 다 자기 나름의 가상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내가 구성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옛날엔 늘 두려움의 눈으로만 세상을 본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할 사람, 응? 좀 강하게 나를 힘들게 할 사람, 뭐 아닌 사람, 뭐 덜 할 사람 이런 눈으로만 봤는데 결국 다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하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존재구나. 저 사장님이든 부장님이든 나든 동료든 내 부하 직원이든 다 인간은 같다는 거. 그 동질감, 이런 동질감, 인간의 기본 욕구, 인간의 보편적인 그 실존, 인간의 보편성,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같은 동질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선생님의 그 내공이 많이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고요. 제가 몇 달 전에 그럼 벌써 작년인가요? 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어찌 보면 참 뭐 저런 영화가 다 있어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영화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런 영화가 다 있어, 그런 게 있었어요. 제목도 좀 특이한데 Everything,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뭐 이런 영화예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건데 다루는데 중국계 이민자들 얘기지만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그 빨래방 운영하는데 아주 고생해요. 거기 또 뭐 영수증 처리한다고 뭐 국세청이라 우리는 말을 하면 국세청인가? 그 세무 직원한테 가서 그걸 뭐 퇴짜 받고 뭐 이러는 건데 그 가운데서 이제 어느 순간 메타버스가 열려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게 물리학에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시간은 얼어 있다 그럽니다.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시간은 얼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거나 말거나 지금 여러분 있으면요. 지금 여러분 남편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요 나도 있는데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또 다른 아이 사는 또 나가 또 어느 우주가 있어.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 3차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 3차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이 3차원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무한 차원으로 이제 멀티버스하게 있는 거예요. 무한히 많은 우주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무한히 많은 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삶 저런 삶 뭐 온갖 삶을 다 살아. 뭐 온갖 삶을 사는 나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주인공은 여기 미국 이민 와가지고 빨래방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되나? 빨래방 하는 사람인데 이 모든 사람하고 연결이 되면서
풀어가는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이게 스포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딸과의 관계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허무주의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 딸도 이 허무주의에 빠지거든. 이 모든 거를 다 하니까 이 뭐하러 인간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뭐 결국은 뭐야? 다 이것저것 해봐도 오히려 그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죠. 이게 가끔 제 제자들 중에도 보면은 무슨 단막 코리아 같은 데 가서 뭐 수행하고 오면 깊은 체험을 하면서 확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해요. 이게 참 뭐야? 그래서 그전에는 뭐를 추구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 삶에 있어서. 근데 이 모든 게 다 갑자기 공하다는 게 오니까 막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건 공을 바르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자기 관점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본 거예요. 우리가 무상하다 그럴 때 그게 무상함으로 체험을 해야지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상을 갖고 체험하게 되면 그거는 허무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거를 극복하는 거는요. 결국은 거기 이제 친절이란 카인드니스 결국 이게 자비죠. 자비. 사랑이고 이겁니다. 인간 삶에 있어 이것이 구원을 해줘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는. 그래서 메시지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친절, 자비, 사랑. 뭐 시간 나시면 지금 영화관 끝났나? 끝났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몇 달 전에 봤나? 아주 처음엔 이거 뭐 B급 영화인가? 막 이러다가 이게 B급처럼 보이는데 아주 메시지가 좋았습니다. 저는 아주 잘 봤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이 자비 문구와 자비 기원이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 돌아가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비행, 뭐 자비행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친절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비행이겠죠. 그럴 때 우리 사는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근데 어떤 게 자비행인지는 좀 지혜가 없으면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친절한 행동. 옆에 사는 아내에게, 옆에 사는 남편에게 조금 더 친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에 부서원한테 조금만 더 친절하시면 똑같이 지적을 하더라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거를 좀 가능하면 유머를 하면 최고고요. 유머가 안 되더라도 조금 좀 톤 다운해서 표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시간을 좀 갖고 조금 한 템포 한 1분 정도라도 호흡 명상한 후에 말을 꺼낸다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의 친절함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나면은 여러분께 어떤 친절한 행동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이따가 그 1분 마무리 명상 후에 마지막 소감 쓰실 때 이런 친절 행동을 하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좀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는 그 마중물 자비 문구하면서 자비 기원 자연스럽게 같이 하시고요. 그러면서 한번 나름대로 그 이게 개가 보면 금계가 있고 권계가 있어요. 야마, 니야마 이제 인도 말로는 야마, 니야마 그러는데 이 금계는 뭐뭐 하지 않겠다는 거죠. 권계는 뭐뭐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금계에 해당되죠. 그럼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은 권계입니다. 권계. 내가 뭘 하겠다. 내가 곧 친절, 이 자비행으로서 이따가 좀 1분 명상 후에 떠오르시면 써주시고 뭐 안 떠오르더라도 그 사이에 좀 이번 한 주는 어떤
친절행을 권계로서 하겠다. 이렇게 좀 그 좋은 동기를 확립해 주면 좋겠어요. 좋은 욕구, 이 긍정심리에 쓴다. 좋은 욕구를 세우는 거죠. 계라는 것이 하나의 욕구거든요. 내가 뭐뭐 하지 않으리라. 그것도 좋은 욕구입니다. 내가 뭘 하리라. 좋은 욕구죠. 이런 건강한 욕구가 있을 때 불건강한 욕구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죠. 네. 1분 명상 마무리하고 네, 소감 채팅창에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5,000원에 구매할 수 관람할 수 있어요. 네, 한번 주말에 한번 권합니다. 처음엔 좀 재미없게 느낄지도 몰라요. 네, 네, Everything Everywhere 오래 봤습니다. 네, 뭐 소감이나 뭐 앞으로 이런 친절을 하면 좋겠다. 걸 마무리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많이 써주셨네요. 네, 네, 별빛님, 활장님과 같이 공감해 주시고, 네, 활장님 같이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퇴근길에 오늘 나는 나에게 친절했나 스스로 질문했어요. 좋습니다. 이 친절은 나에 대한 친절도 중요합니다. 그럼 뭐 특히 너무 바르게만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 웰빙 행동이 참 좋은 자기 친절입니다. 그래서 웰빙 행동을 통해서도 자기자비, 자기 친절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긍정이님 질문이 있군요. 호구되는 상황에서 참고 넘어가지 않고 따지는 것이 나에게 자비로운 건가요? 네. 좋죠. 근데 언제 따질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따질 것인가? 그게 수행이겠죠. 음, 따진다, 안 따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타임에, 어느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네, 활장님도 애기 보러 두 분이 별빛님하고 좀 비슷한 연배시고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나 애기 보러 가야 돼요. 시원했다. 네, 좋습니다. 긍정이님은 너무 말을 못 하시는군요. 그러면 그 표현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요. 표현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스스로 그 마음을 마음 챙김하는 것도 좋은 수행이고요.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의 마음을 한번 잘 보는 것도 좋은 수행이고요. 네.
다중우주론, 윤회. 네, 좋은 표현이십니다. 배 선생님, 교수님 일전에 명상 마음챙김으로 도피하면 안 된다는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가끔 말씀 주신 것처럼 허무주의 플러스 명상과 마음챙김으로 도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관련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자비가 가장 기본이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긍정심리 수행을 꾸준히 하십시오. 제가 강조하는 게 이런 마음챙김, 또 명상, 마음챙김, 그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만 긍정심리에 쓴다 수행, 네, 중요합니다. 우리가 백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욕구를 갖고 살아요. 그 욕구 하나하나가 나죠. 다 하나하나가 나들이죠. 네, 공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 뭐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공에 대해서는 뭐 요즘은 인터넷에 선생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건 둘이 아닙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현실하고가 둘이 아닙니다. 네, 다니엘님, 네, 그 마중물 문구, 네, 좋은 그 트리거라는 말씀 좋습니다. 트리거 역할을. 푸르미님은 밝은 미소를 친절 행동으로 정하셨나 봐요. 네, 네, 무리하지 않으시면서 종종 밝은 미소 좋죠.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 엘리베이터 타시면은 꼭 인사하기. 엘리베이터 타시면 인사하는 분 있나요? 그것도 좋은 수행입니다. 상대방이 인사를 안 받을 때 내 마음을 관찰해보고 등등.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기 해보시면 그것도 친절 수행이 되기도 하고 마음챙김 수행도 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인사하기 참 좋은 수행입니다. 추천할 만합니다. 제가 추천합니다. 아라지니님은 자비 수행하면서 2차 가해를 한 행위자들도 이해가 가는 것을 보며 제가 조금 단단해짐을 느낍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근데 좀 이해심이 생겼다는 거. 네, 잘 됐습니다. 열정님, 마중물 문구 화내지 않고 유머 자주 쓰겠다. 네, 유머 쓰겠다. 네, 저도 잘 안 됩니다만, 네, 유머 쓰기를 한번 기회를 한번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처음부터 뭐 잘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기회를 원을 세우면 좀 낫겠죠. 네, 박 선생 늘그레님, 미소가 무언의 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미소 짓기, 미소 짓기도 좋은 친절 행위가 되겠습니다. 네. 도서관님은 가끔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기억했다가 지인들에게 이야기해줘서 기쁨을 주는데,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인들에게 웃음을 주는 작은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그 아재 개그는 좀 상황 봐서 하시고요. 혹시 그러시다면 그러진 않으시겠습니다만. 백 선생님은 3년째 함께 저랑 하셨는데 이제야 3분 명상이 되신 1분 명상 된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오 선생님, 마음 공부 모두에게 참 필요한데 권하는데 쉽지 않다고요. 괜찮습니다. 네, 너무 권하지 마세요. 슬쩍슬쩍. 사람은 다 자율 욕구가 있어서 강하게 권하면은 자율 욕구가 손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감이 생깁니다. 네, 그냥 좋아하시면 됩니다. 문 선생님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을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한 격려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격려의 말하기가 이번 주 그 친절행, 자비행으로서 친절 행동으로 문 선생님은 정하신 것 같네요. 좋습니다. 따뜻한 말하기 좋습니다. 네,
아라지니님, 저에게 친절한 것 애쓰지 않고 저에게 미소 한번 더 보내기. 좋습니다. 그 자비의 셀프 토크 좋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비의 셀프 토크를 하는 것도 일종의 친절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별빛님, 네, 영화 추천 반갑다고 말씀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색깔을 지닌 각 구성원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고 다들 행복해지려고 일이 열심히 다양한 모습으로 사는구나 그런 느낌에 우리라는 느낌이 강해지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연결되는 그 느낌이 바로 동질감, 우리라는 느낌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웃을 일이 잘 없는 회사 내에서 유머거리도 만들어보고 자주 웃어도 보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동료에게 줘보고 과자라도 챙겨줘보고 훌륭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이 편안한지 요새는 좀 마음이 어떤지도 물어봐주는 선배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한 후배가 그러더군요. 선배님은 참 따뜻한 분이세요. 행복했었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꼭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서 하니까 내가 뭐 차 한 잔 타주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자비의 첫 번째 수혜자는 납니다. 그 사람이 뭐 무슨 말을 해주는 걸 기대하면서 하게 되면 재미없어요. 내가 좋잖아. 그것도 상대방도 좋아하니까.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이것도 일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른 것은 다음 기회에 또 다음 시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또 건강하시고 평화로우시고 행복하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창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